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시리즈 엑셀 시나리오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수식 활용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시간이 됐네요. 자, 제가 지금 이전까지 이제 만들고 있던 부분 여기까지 만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강의부터 보신다면은 처음에 빈 종이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만든 거 설명을 드렸거든요. 따라서 다시 제목 전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식에 대해서 엑셀은 수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일부 수식 몇 개를 썼고요. 자, 제가 지금 쓴 수식은 sum을 썼습니다. sum이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자, 써볼까요? sum을 썼습니다. 위에다 써야겠습니다. sum이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sum이라는 함수는 sum이라고 치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명을 치시고 는을 치시고 함수명을 치시고 그 다음에 괄호를 치게 됩니다. 그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는 하고 이제 1, 4부의 합계는 1분기에서 4분기까지 합계가 되겠죠.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고 괄호를 닫습니다. 이게 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분기별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요? 썸, 에버리지 평균이잖아요. 는 하고 average, AVR, AGE를 치시고요. 또 괄호를 여시고 이런 함수는 이제 외워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랑 비슷하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에버리지를 하시고 그다음 범위를 또 1분기에서 4분기까지 정합니다. 그러면은 분기별 합계는 1135가 되는 거죠. 이걸 나눠볼까요? 4540을 나누기 4를 하면은 113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에버리지 함수였죠. A, V, E, R, A, G, E 에버리지 함수였습니다. sum 함수, 에버리지 함수 썼고요. 그러면은 에버리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이건 소수점이 제가 원래 다 없이 만들었으니까 소수점 없는데 만약에 라운드 함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라운드 함수라는 거는 소수점을 이제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는 round 라운드 둥글게 만들다는 뜻이라서 이게 소수점을 좀 깎아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0을 한다면은 소수점 이게 소수점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을 없애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의 자리에까지만 표시를 해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 반올림이 돼서 10으로 올라간 거죠. 40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한다면 이 35가 반올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35가 반올림하면 이제 내림이 되는 거죠. 반올림이니까 반이 안 되니까 내림이 돼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함수가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0을 쓰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수점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의 자리에서 이제 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1이나 2를 쓰면은 소수점 1의 자리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의 쓰는 게 라운드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맥스 민 함수를 씁니다. 자, 이런 맥스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자, max 함수와 min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1분기에서 4분기 중에 가장 큰 데이터 값이 무엇이냐 그런 걸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max 또 이제 괄호를 열고 1분기에서 4분기까지 범위를 설정하고 괄호를 닫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은 1480, 1770, 2230, 2910 4분기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4분기를 찾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min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미니멈의 min이니까 그 작은 값을 찾겠죠. min 범위는 또 똑같이 이렇게 찾으면은 1481분기가 제일 작네요. 이 DY 무역 같은 경우는 1, 2, 3, 4분기가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네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은 민 값을 통해 가지고 1분기에 제일 작다는 걸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을 드렸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작성일자라고 해가지고 써 있잖아요. 오늘이
2월 28일입니다. 녹화하는 날짜가. 제가 이 함수를 뭘 썼냐면요. 작성일자는 뭐 그냥 타이핑을 치시는 게 아마 뭐 맞겠지만 저는 그냥 함수를 설명드리려고 today라는 함수를 써봤어요. today를 쓰시고요. 앞에 이꼬르를 치셔야 됩니다. 이퀄 today 하고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이런 시간 관련 함수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저는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today라는 함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today라는 함수입니다. 지금 여기는 데이터가 이 정도밖에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좀 몇 개를 더 설명드리려고 이 데이터 관리라는 시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지금 보면 DY 2020년 DY 무료 실적에 대한 자료인데요. 자, 분기별 이건 시리얼 넘버고요. 그 다음에 분기 몇 분기의 실적이냐, 그 다음에 영업사원이 누구냐, 사업부 누구냐, 사업팀 누구냐, 그 다음에 시장 구분이 내수냐 수축이냐, 지역 분류가 어디냐,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그 자료를 만들었던 겁니다. 나중에 피벗 테이블 같은 거 설명드릴 때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 좀 드릴 텐데요. 여기서 몇 가지 좀 더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썸과 비슷한 게 서브 토탈이라는 게 있어요. 서브 토탈 중에서 서브 토탈은 여기 필터 걸려 있잖아요. 필터 설명을 아직 드리진 않았지만 우선 필터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서부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아래 드롭박스를 클릭을 하면은 1사업부, 2사업부, 3사업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1사업부만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사업부만 이렇게 딱 나와요. 2, 3, 4업부까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썸이 8390 변경이 없어요. 8390은. 근데 서브 토탈은 이제 바뀌었어요. 아까는 똑같았는데. 다시 컨트롤 Z 해볼까요? 그러면 사업부가 전체 나왔을 때는 서브 토탈과 썸이 같은데 이 필터로 특정 조건을 주었을 때 이제 3, 4업부 한번 해볼게요. 3, 4업부만 했을 때는 이 3, 4업부에 대한 토탈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서브 토탈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도 굉장히 썸이랑 같이 이렇게 해놓고 필터를 쓰다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서브 토탈을 쓰는 방법은 자 서브 토탈이라고 이꼬로 서브 토탈이라고 치시고요. 그 다음에 9를 치면 됩니다. 9를 치고 그 다음에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썸과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썸의 범위가 자, 이 필터를 풀고 썸의 범위가 8부터 i8부터 맨 밑에 end하고 화살표를 누르면 맨 밑으로 갑니다. 168까지였거든요. 그럼 i168 셀인 거죠. 그러면은 i8에서 i168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썸과 서브 토탈은 범위는 같으니까요. 이걸 범위를 카피한 다음에 는 서브 토탈 하고 9를 치시고 이 9를 치는 이유는 여기 서브 토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1을 치면은 에버리지, 2는 카운트, 카운터, 3은 카운터, 4 맥스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썸을 제일 많이 쓰고요. 나중에 다른 특별한 별도의 영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썸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썸을 이제 9라고 이제 타이핑을 칩니다. 이거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9를 치시고 컴마를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해놓은 범위를 입력을 합니다. 앞에 컴마는 이 가로를 닫고 이렇게 그러면 서브 토탈 가로 열고 9 컴마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8390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똑같이 치인 거거든요. 서브 토탈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부를 이제 3사업부 하면 3사업부 데이터만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뭐 이름 중에 최성태의 것만 보겠다. 그럼 자, 최성태의 실적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이제 서브 토탈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서브 토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 브이로그 함수 많이 쓰시잖아요. 브이로그.
브이로그업 함수를 쓰십니다. 브이로그업 함수로 자 1사업부의 실적을 제가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지금 표 보고서 만들기에서 1사업부 요거만큼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럼 이걸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브이로그업에서 사용해가지고 1사업부, 2, 3 사업부, 그 다음에 합계를 가져오면 되겠어요. 자, 1분기. 자, 브이로그업을 쓰시거나 좀 어려운 함수 쓰실 때는 저는 함수 마법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함수 마법사를 쓰시면은 이 함수 마법사, 이게 이 함수 마법사를 불러오는 창이고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함수 마법사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썼던 함수가 있고, 최근에 썼던 함수에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여기다가 vlookup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VLOOK. 몇 개 쓰시고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고요. 자, lookup value. 우리가 어떤 걸 찾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1사업부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이 어디 있느냐? 그럼 지금 이 시트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시트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1사업부의 1분기 실적 요만큼이죠. 그리고 절대 참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컬럼 몇 번째 칸에 있느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칸에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넘기는 거는 지금 다 탭을 써서 넘기거나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비워놔두거나 돼서 0이라고 넣으면 됩니다. 엔터를 치면은 1사업부의 1분기 실적이 940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브이로그업입니다. 그래서 브이로그업 회사에서 정말 많이 쓰죠.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브이로그업 함수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우선 1분기를 했는데 2분기도 한번 해볼까요? 2분기와 1분기가 달라지는 이유는 자, 제가 그대로 이제 카피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전에 있던 거가 이제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이렇게 하나 옮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써도 되고요. 그리고 표 보고서 만들기는 절대값이었으니까 변하지 않았겠죠. 그러면은 이 상태로 하면은 그리고 아, 제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2분기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브이로그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룩업 밸류는 1사업부를 가져오는 거고 이번엔 2사업부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아니 2분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 보고서 만들기 위해서 2분기까지 설정을 합니다. 좀 더 크게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더 크게 설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 둘셋 우리가 컬럼 인덱스를 3이라고 넣으면 되거든요. 1, 2, 3이니까 그리고 절대 참조를 해주시고 3을 넣고 0을 넣어주시면 이제 2분기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합계는 또 똑같이 복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브이로그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 함수라는 게 또 있어요. COUNT 카운트 함수 COUNT 카운트 함수가 있어요. 카운트 함수는 자, 함수 마법사를 클릭해서 카운트 함수를 제가 쳐보겠습니다. 카운트 함수는 범위에서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함수 마법사를 쓰면 좋은 게 카운트 함수와 카운트 함수 이제 비슷해서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쳐서 보면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구한다고 했고 카운트 함수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운트 함수는 숫자의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확인을 한번 눌러보고 카운트 함수 확인을 한번 눌러보고 이 실적의 건수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에서 끝까지 이렇게 헤드까지 포함한 거고 밑에 끝까지 포함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은 161건이라는 거죠. 근데 161건이 맞을까요? 자, 이 범위를 똑같이 하고 카운트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카운트 함수는 A만 더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162건이죠. 왜 162건일까요? 자, 우선 제가 넘버를 붙여놨는데 넘버 끝까지 가면은 161건이죠. 그러니까 매출 건수는 161건이에요.
근데 위에 헤드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162건이었던 거고, 그래서 카운트 함수는 숫자만 세니까 이 매출 실적만 센 겁니다. 161이 된 거고, 카운트 함수는 이 앞에 이 매출이라는 텍스트까지 포함해서 162건이 된 거죠. 그래서 카운트 함수는 숫자를 세는 함수, 카운트 함수는 비어있지 않은 셀을 전부 세는 거죠. 그 카운트 함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sumif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vlookup을 써가지고 이걸 구했었잖아요. 그러면 vlookup을 말고 이제 sumif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if가 있고 또 sumifs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sumif를 설명드린다면 sum은 sum이고 if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라는 거고, if s가 없다면 조건이 하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맞는 함수를 sum을 구하라는 뜻이고, sum ifs가 된다면 조건이 이제 2개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조건에 대해서 충족하는 함수를 구하라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걸 구한다면은 1분기 것만 한번 구해볼게요. 1분기 걸 구한다면은 1사업부이고 1분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sum ifs를 써야 됩니다. 그냥 이런 거 1분기, 2분기 없이 전체 합계를 구한다면 1사업부라는 조건만 구한다면 sum if를 써도 되고요. 네, sum ifs를 추천을 드려요. sum ifs는 조건 하나만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일 때도 sum ifs를 쓰는 게 더 좋죠. 두 가지 배우는 것보다 하나만 제대로 배우는 게 더 나으니까. 자, 또 이 함수 마법사를 써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불러오고요. 자, sum ifs 함수 여기 있습니다. 없으면은 여기서 치시면 돼요. sum ifs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sum ifs가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지정되는 셀을 더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um range, 먼저 sum range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져올 것이냐. 자,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을 가져올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IR 전체를 하셔도 됩니다. IR 전체를 할게요, 저는. 이런 데이터가 있지만 여기에는 뭐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테니까 얘를 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IR 전체를 더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크라이테리아 레인지는 크라이테리아 레인지는 조건을 적용시켜서 계산할 셀 범위입니다. 그러면 먼저 1사업부라는 조건을 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2열이 1사업부이면 되죠. 그래서 조건은 크라이테리아는 1사업부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가 나왔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기에 1분기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기 C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에는 1분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F4를 해줄게요. 절대 참조 해줄게요. 왜냐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카피를 할 거니까.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을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940이 떴죠. 그리고 이걸 복사를 컨트롤 C를 해가지고 컨트롤 V를 해주면은, 자, 2사업부, 3사업부도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제가 브이로그업에서 이건 저 보고서에서 가져온 거고, 이거는 실제 데이터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sumif 함수를 알아두시면 이런 데이터를 가공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2분기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김에. 자, 익숙해지시면은 여기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쓰셔도 좀 좋은데, 저는 그냥 처음 설명드리는 기본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입력 마법사를 다시 클릭하고요. sumif 함수 다시 하고, 자, sum range 더할 열을 구합니다. i열을 구할 거니까 i열 전체를 선택해 주고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는데 좀 데이터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i열 전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크레디트 레인지 사업부가 1사업부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분기가 2분기인 조건, 2분기는 F4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2분기 660을 구한 다음에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를 해주면은 다 따라오게 됩니다. 어차피 제가 이제
자, 1분기에서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C열, D열, I열. 합계를 하는 I열은 변경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조건도 C열이나 E열은 변경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다음에 밑으로 이제 카피를 할 건데 1사업부는 변경사항이 1사업부 밑에 내려가면 2사업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2사업부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1사업부, 3사업부, 2, 3, 3 내려오지만 분기는 고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기에다만 고정을 해준 거예요. 절대 참조로. 똑같이 2분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sumIf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함수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함수, VLOOKUP 함수, 함수 카운터, sumIfs 함수, subtotal 함수, 그 다음에 이쪽 표에서 sum, average, round 함수, max 함수, min 함수, 이런 함수들 좀 설명드렸습니다. 수레이 함수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함수 설명을 좀 마치고요. 뭐 다음에 기회 되시면 추가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도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